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남구 옥동의 옛 울주군 청사에 복합 건물을 지으려던 울산시의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고 이곳에 공영주차장이 추진됩니다. 최근에 경기 상황 악화에 따른 공사비 부담 등이 이유라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옥동 울주군청이 울주군 청량읍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 2017년 말 옮겨간 옛 울주군 청사 부지입니다. 펜스 안에는 기존 청사 건물들이 모두 헐려나가고 바둑판 모양의 빈터만 남았습니다. 2019년 6월 울산시는 이곳을 공공복합시설로 조성하기로 하고 울주군으로부터 총 441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용 방안이 논의됐고 2018년 8월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2019년 4월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선정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울산시는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의 행복주택을 포함해 공용주차장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상가를 포함한 복합 건물을 1,096억 원을 들여 조성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착공 직전 울산도시공사가 설계 재검토 필요성을 울산시에 전달하면서 급 제동이 걸렸습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청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김득겸 시장이 직접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울산연구원 역시 현재로서는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추후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일단은 이제 공영주차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먼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고 또 추후에 이제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울산시가 예상하고 있는 차량 수용 가능 대수는 200여 대. 공영주차장이 신설될 경우 옥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남구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 내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낼 경우 내년 중반기쯤이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옛 군청사 부지의 복합 건물 조성 계획의 백지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삐져나옵니다. 하지만 다소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울산시의 재정 상황과 도입시설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올바른 사업 방향을 찾아내겠다는 울산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2만 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5월 16일 교섭을 시작한 이후 어제까지 22차례 교섭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며 투표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교섭은 마무리되고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울산세무서에 법인세과 신설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울산세무서 법인세과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직제 개편 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돼 기획재정부로 이첩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에게 필요성을 설득해 법인세과 신설을 확약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울산세무서는 직제상 재산세과와 법인세과가 분리되지 않고 재산법인세과로 합쳐져 있어 타 광역시에 비해 관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어제 2023 21대 국회 우수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대상 시상식에서 국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대한노인회 중앙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공헌도, 업적 등을 심사해 우수의원에게 주는 상입니다. 박성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2차 전지 특화 산업단지와 도심 융합특구 사업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굵직한 사업 유치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울산시와 건설협회, 공장장협의회, 석유화학단지 등 8개 기관이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시 지회가 S-오일 샤인 프로젝트와 SK가스 열병합발전소 등 대형 공장 증설공사와 국가산단 유지보수공사의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산단 유지보수공사의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신설 공장의 관내 거주 직원의 울산 이주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 인재 우선 고용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울산에서도 임용된 지 3년도 안 된 2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사망하기 전부터 가족들에게 힘들다며 하소연했는데 공무원 노조는 저연차 공무원이 하기엔 어려운 업무였다며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울주군청 소속의 20대 공무원 A씨가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가 전날 귀가하지 않은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차량과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A씨가 최근 민원에 시달리며 힘들어했고 심지어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민원이 지속되면서 개인적으로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와서 한 20분씩, 30분씩 전화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너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와서 동생을 좀 징계를 주라는 그런 발언들도 저희 동생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었거든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울산 공무원 노조는 1차 조사를 통해 A씨의 업무가 저연차 공무원이 맡기엔 어려운 업무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년 전 업무를 맡을 당시 누적돼 있던 민원을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잇따르는 민원까지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겁니다. 이분이 감당하기는 좀 힘들었던 민원이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민원과 민원 사이에 알력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공무원이 끼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 등 각종 이제 업무적 스트레스도 상당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악성 민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이고 뭐고 없이 자기 요구가 안 들으시면은 무조건 관찰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와가지고 찾아오고 협박하시는 분도 있고 폭언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A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악성 민원이 실제 있었는지 과중한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파악한 뒤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A씨에 대한 순직 처리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외솔회의실에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직업계고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해외 현장학습을 지원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울산교육청은 2012년부터 학생 86명을 호주로 파견해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파견된 학생 15명이 모두 호주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헤어, 기계, 조리,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20명의 학생이 선발돼 오는 27일 호주 시드니로 출발해 오는 11월 17일까지 12주간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합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며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로 금리는 연 2%,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5억 원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8월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로 전달 대비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금리 인상 지속과 수출 개선 기대 약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동구청이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 자립주택 조성에 나섭니다. 동구청은 구비 8,200만 원을 투입해 방어동 소재 아파트 2집을 장애인 자립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달까지 자립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 뒤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중구청이 학성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학성동 가구거리 마을 축제를 열기로 하고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신청 자격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 회계 처리 업무가 가능한 민간 경상 보조 사업자로 주제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구역에서 상인 주민 공동체와 협업해 추진하는 특색 있는 마을 축제입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이며 신청은 중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청 도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21일부터 전국이 나흘간의 을지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에서도 어제 4년 만에 현대 미포조선소에서 실제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에서 내린 적 특수전부대가 위험물 저장 창고에 폭발물을 설치합니다. 일부 인원은 접안된 선박에 진입하고 곧이어 폭발물로 가정한 연막탄이 터집니다. 현대 미포조선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긴급 현장 상황반을 투입해 초동 조치합니다. 뒤이어 육군 7765 부대 기동타격대와 해경 경비함정이 순차적으로 현장에 도착하고 증원된 7765 부대 기동중대가 적 특수전부대와 교전해 사살에 성공합니다. 테러는 진압됐지만 폭발로 선박에 붙은 불이 점점 거세지면서 현대 미포조선 자체 소방대와 119 소방대가 출동해 부상자를 구조하고 불길을 진압합니다. 이어 핵공격을 가정한 훈련이 이어지고 7376 부대 화생방대대와 특수학구조대가 투입돼 인명구조와 제독을 실시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을지연습은 해양테러 대응 종합훈련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번 실제훈련에는 육군 7765 부대를 비롯해 소방과 경찰, 해경 등 6개 관계기관 200여 명이 참가해 민관, 군경, 소방 합동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시 대비 복합적인 상황과 연계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민관, 군경, 소방 등 통합방위 요소가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는 물론 통합방위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킨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은 정부가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울산에선 92개 유관기관과 업체 등에서 17,100여 명이 이번 을지연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기도 했고 실제 모든 장비들이 동원되고 사람들이 인적 자원들이 동원되어서 이 훈련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 능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이 되었습니다. 동구청은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추후 민간인도 함께 참여하는 훈련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은 오는 24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지속됨에 따라 식품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곡류와 두류, 견과류 등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보관하면 곰팡이가 피기 쉽다고 지적하고 식품을 구입할 때는 곰팡이 발생 유무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봉 후 남은 식품은 잘 밀봉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도록 하고 제품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상반기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과 견과류, 어린이 기호식품 등 36건에 대한 곰팡이 독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가 2023년 산업부 투자 연계형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전기차용 고강도 알루미늄 박육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테크노파크는 총괄 주관인 한주 라이트메탈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인 전자기 교반 반응고 기술을 적용해
기차 박육 고강도 차제와 고열전도 배터리 관련 부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한주 라이트 메탈이 주관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과기원, 울산테크노파크 등 국내외 12개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이현욱 교수팀과 카이스트 서동화 교수팀이 새로운 레독스 흐름 전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레독스 흐름 전지는 배터리의 양극재와 음극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활물질을 통해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폭발 위험이 낮아 안전한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산화 환원 물질에 안정난 리간드를 붙여 레독스 흐름 전지 성능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레독스 흐름 전지의 시스템 다양성 확보와 새로운 소재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은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환자 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환자와 보호자 참여를 주제로 환자 안전에 대한 마인드 고치와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리더십 환자 안전 라운딩과 환자 대상 사행시 공모전, 타임아웃 킹 선발대회 등 환자 안전인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